있다. 기자수첩 Y뉴스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국내은행 도쿄 지점에 비극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 저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셨군요. 네. 도쿄 지점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은행 도쿄 지점에서 잡음이 발생하나? 네. 한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국내은행 도쿄 지점 왜 부당대출이 발생했나. 일단 부당대출로부터 예.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KB국민은행 직원이 한 사람이 부당대출로 조사받다가 숨졌고 네. 그제는 우리은행의 도쿄은행 지점장. 전 지점장. 예. 지점장 지낸 분이 또 네. 목숨을 끊었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확실히 밝혀졌습니까?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두 사람 다 소속 은행은 다르지만은 방금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부당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공통점이 있죠. 예, 예. 도쿄 지점에서 그러니까 부당대출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일본 현지의 교민이나 금융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 부당대출이 관행화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여기서 합니다. 부당대출이라 함은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지 못할 정도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다는 그런 건가요? 일본 은행으로부터는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예. 우리는 가령 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이게 감정가액이 1억밖에 안 되는 걸 1억 5천으로 튀겨서 뭐 금액을 대출해 준다거나 예.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이 자관 이게 한 2005년부터 일본에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일본 신주쿠 지역 내에 신오쿠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한국 가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요?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등달아 뛰었는데 이 시기에 부당대출이 집중돼 있다. 계속됐다. 뭐 KB국민은행이 한 5천억대 그리고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을 합쳐서 한 7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있다. 이게 지금 금융감독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5천억대, 600억대? 5천, 규모가 700억대. 상당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부당대출이 뭐 검사가 마무리돼야지 정확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발생했다고 지금 감이 잡히고 있나요? 일단은 국내은행 도쿄 지점들도 실적 압박은 어느 은행 지점들이나 받잖아요. 예, 예. 실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교포들이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 아닌가. 그런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옵니다.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용보전기금이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예.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재정 사정이 어려운 한인 사업가들로서는 그래서 대출이 쉬운 국내 은행 도쿄 지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예. 이 시기에 특히나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럼 이 부당대출이 관행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건 재정 사정이 어려운 한인 사업가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예. 누군가 중간 연결고리가 필요했고 이게 브로커죠. 브로커. 그리고 금리도 일본은행이 하는 것보다는 좀 고금리를 적용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국내은행 도쿄 지점들은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위험성은 있지만 수익이 늘어나고 브로커가 끼니까 리베이트니 뭐 커미션이 이런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돈이 얼마나 오갔다고 그러죠? 그 수수료 리베이트가? 뭐 대략 기본적인 게 3%에서 5% 정도가 기본이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출 규모가 6천억대에 가까우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리베이트만 따져도 출자만 따져도 한 180억에서 300억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한 규모죠. 뭐 심한 경우에는 리베이트가 10%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다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이거는 조사를 그렇죠. 해봐야지 알 수 있고. 한인의 한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예. 부당대출과 리베이트를 받아먹는 브로커가 한동안 있었다. 자기도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를 은행 직원에게 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은행 도쿄 지점들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해서 일본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일본 금융기관에 비하면은 뭐 사실 좀 뭐 제2금융권 같은 그런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본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부당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야쿠자 금융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요? 실적 압박 때문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뭐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도쿄 지점에 3년 근무하면 집 사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소문도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 부당대출이 일어난다. 작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뭔가 리베이트니 뭐 수수료니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은행 내부 관계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예.
도쿄 지점 은행들의 사정이 비슷하다. 일본계 은행들은 커미션을 받으면은 정상적인 그 수수료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럽니다. 아까 일본 은행도 수수료 받는 게 관행은 관행인데 거긴 투명하게 한다. 뭐 있다 그래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국내 은행 도쿄 지점들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혹은 예.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고 예. 그 은행의 어떤 비자금으로 축적했을 가능성, 윗선까지 갔을 가능성도 지금 금감원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조사가 그 부분에 사실은 집중돼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두 직원 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계기가 상납 연결고리를 조사하는 압박을 받다 보니까 혹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의혹이 나오게 되는 누군가 겁니다. 윗선을 대야 하는 뭐 이런 상황. 근데 더 큰 걸. 뭐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또 뭐 디베이트가 꼭 있다고 관행화된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와요. 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한 사업가와 통화를 해봤는데 예. 자신은 그 시기에 2005년 그 시기에 KB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려서 건물을 샀는데 커미션 준 일이 없다. 그런 분들 2년 전에도 2천만 원을 빌렸는데 대출 커미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2천만 원이어서 좀 엑스트라 2천만 적어. 엔, 예. 2천만 엔.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예, 하면서 예. 오히려 지금 부당대출 검사하는 것 때문에 신규 대출이 중단돼서 돈을 빌리려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교민들 사례에서는 그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피해본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가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 부당대출 규모가 한 5천억대 된다는 얘기는 정확한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모든 데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쿄 지점장 지냈던 분하고도 혹시 통화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지금 뭐 현직은 아닌데 박상기 교수가 외환은행 도쿄 지점장을 했다 그러는데 예. 그런 관행들이 있는 걸로 듣고 있다. 자기는 좀 오래전에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금융기관 전체의 문제다. 오히려 터질 게 터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기관의 감독에 맡겨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예. 오히려 뭐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금융기관의 관행이 국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본 가서 문제가 생겼겠냐. 그게 박상기 교수의 지적이거든요. 도쿄 지점장은. 도쿄만 그렇겠느냐?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런 관행을 안고 가니까 도쿄에서 터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도쿄 가면 터졌겠느냐. 이게 오히려 우리 금융기관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예.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 내부를 제대로 파헤쳐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도쿄 지점장을 지낸 은행 직원의 자살. 단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오늘 권영철 기자의 지적을 금융계에 있는 정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